안녕하세요. 물막내 나마입니다. 요즘 들어 부동산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는 분들의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걸 보니 부동산 경매가 꽤나 핫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문의한 인재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경매를 낙찰받고 누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서울에 빌라를 하나 낙찰받으셨습니다. 시세 대비해서 직장인 연봉만큼은 싸게 받은 가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대박이었죠. 더 의미가 깊었던 건 이분이 전세 사기를 당하시고 다시 힘들게 마련한 보금자리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낙찰이 되었을 때는 이제 다시 숨 좀 쉴 것 같다. 다시 시작할 힘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박이라 믿었던 그 집 때문에 지금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죠.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누수라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누수라면 그냥 고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누수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답도 없는 악성 누수였기 때문입니다. 윗집에서는 이미 공사를 했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 압력도 빠지지 않고 외관상 문제도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낙찰자인 이분은 지금도 해결을 하지 못한 채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바라보며 괴로워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 권리 분석, 수익률 분석 정말 잘하십니다. 그래서 연봉을 한 번에 버시는 거겠죠. 하지만 이렇게 답도 없는 누수에 걸려버리면 아무리 계산 잘한 투자라도 한순간에 꼬여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영혼까지 끌어모아 타이트하게 자금을 마련하고 입찰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누수가 터져버리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 버립니다. 최악의 경우 손해가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해결을 할 수 있는 누수와 해결이 되지 않는 누수의 차이, 악성 누수는 어디서 왜 발생하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수도배관, 옥상방수, 하수구배관 이런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장에서도 이건 정말 답이 없다고 판단하는 악성 누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수가 있다면 그거 그냥 고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해결이 가능한 누수라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돈으로도 끝낼 수 없는 누수에 대한 특이점입니다. 먼저 해결이 가능한 누수에 대해서 설명해보면 원인이 단순하고 책임의 주체가 확실하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 오는 날만 발생하는 누수. 창틀 실리콘 보강이나 옥상 방수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세대 내부의 배관 누수. 수도나 보일러 배관, 하수 배관에서 발생하며 누수 탐지사를 불러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쉬운 누수는 책임 소재와 원인 특정이 쉽고 분쟁 없이 업자를 불러서 고치면 그만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바로 악성 누수인데요. 이 누수는 고친다고 끝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원인이 한 곳이 아닌 누수입니다. 비가 올 때마다 물이 떨어지는 위치가 바뀌고 방, 거실, 욕실 가릴 것 없이 넘나듭니다. 이는 물이 건물 구조체 안에서 이리저리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윗집에서 협조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윗집에서는 우리는 협조할 만큼 했고 탐지사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전용인지 공용인지 구분할 수가 없으며 공용의 문제라면 이를 증명해 오라고 합니다. 책임 주체가 사라지는 순간 누수는 악성으로 변합니다. 세 번째, 공용부와 구조체가 합쳐진 복합 누수입니다. 옥상 방수, 외벽 크랙, 슬라브 균열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빌라는 관리실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 간 협조가 안 되면 정말 머리가 아파집니다. 네 번째, 겨울엔 멀쩡하다가 날이 풀리면 터지는 누수입니다. 겨울에 낙찰받고 인테리어까지 마쳤는데 봄이나 여름이 되면 누수가 됩니다. 겨울 동안 수축된 구조체 안에서 얼음으로 머물러 있다가 기온이 오르면서 얼음이 물이 되면서 누수가 되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누수 공사를 수도 없이 했는데 계속해서 누수가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미 실패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악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이 잡혀야 인테리어를 하든 내가 들어가 살든 할 텐데 모든 것이 올스톱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고쳤다는 말이 해결이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성 누수는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미궁에 빠지는 누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건물에 외장재가 덧대어져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주위의 아파트를 보면 어떤가요? 외장재가 없이 콘크리트 마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미궁에 빠지는 누수가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수의 경우는 세대 내의 수도배관, 하수배관, 그리고 외부 실리콘 정도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비교적 단조롭습니다. 반면 빌라, 상가, 단독주택은 다릅니다. 이 건물은 외장재가 덧대어져 있습니다. 외장재가 덧대어진 구조에서는 물이 외부로 흐르지 않고 속에서 흐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벽에 실리콘을 쏘고 방수를 한다고 해도 물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건물의 해결책은 겉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속을 열어야 합니다. 대리석을 떼고 판넬을 제거하고 드라이비트를 도려내서 건물에 벌어진 속살의 틈을 직접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난이도가 높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악성 누수는 한번 걸리면 해결되는 데까지 마음고생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건물이 있는데 외벽에 외장재가 덧대어진 건물이라면 더욱더 꼼꼼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외벽에 검은 습기 자국이 있는지, 슬라브층이 터져 있는지, 외부 도장이 벗겨져 있는지, 하얀 백화 현상이 일어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물에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악성 누수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수에 대한 조사는 몇 배 더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 악성 누수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쟁에 시달리고 시간을 잃고 정신적 에너지를 소비하다 보면 돈을 벌어줘야 할 내 부동산이 어느샌가 스트레스의 근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경매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의 대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내 건물도 악성 누수인 것 같다라고 걱정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